자, 오늘은 제 지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간호학과 4학년이던 제 지인이 학교 특강을 들었는데요. 그날 강연자로 오신 분이 심평원 간호사였다고 해요. 그 전까지 그 지인은 간호사가 되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 하고 임상 경력을 쌓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도 병원이 아닌 곳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요. 그 순간부터 제 지인의 목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도 임상 경력을 쌓고 언젠가는 심평원 간호사가 되어야지. 도대체 심평원 간호사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요? 이루미님들 중에서도 혹시 아직까지 간호사는 무조건 임상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사실 병원이 모두에게 꼭 맞는 길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신입 간호사분들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고 그만큼 간호사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호사들이 한 번쯤 꿈꾸는 비임상 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흔히 말하는 심평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평원?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심평원의 핵심 역할은 간단해요. 의료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심사하는 기관이에요. 예를 들어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에서는 그 진료가 의학적으로 적절했는지 검토를 해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간호사 출신의 심사직이에요. 주요 업무는 병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 의료행위의 적정성 평가, 진료 기준 검토, 의료 데이터 분석 등이에요.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이루어진 진료가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평원은 단순히 행정 인력보다 임상 지식을 가진 인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왜 간호사들이 심평원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임상 이해도예요. 예를 들어 병원이 어떤 환자에게 특정 검사나 처치를 시행하고 이를 청구했다면 그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행정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환자의 상태, 질환의 진행 과정, 치료의 흐름을 이해해야 해요. 이때 병동에서 실제 환자를 보면서 임상 판단해본 간호사의 경험이 큰 강점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심평원 채용에서도 간호사 출신 지원자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역시 연봉일 텐데요. 그래서 심평원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알리오 공시 기준으로 심평원 신입 연봉은 대략 4천만 원 전후예요. 대학병원 간호사처럼 야간 수당이나 특근 수당이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봉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야간 근무가 없고 주말 근무가 없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안정성이 있어요. 많은 간호사분들이 연봉보다 삶의 구조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만 단점도 있어요. 심평원의 본원은 강원도 원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 이후에 원주의 근무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지사는 전국에 있긴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계속 근무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후에 지사 이동이나 순환 근무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원주 근무 가능성을 고려는 해야 합니다. 많은 간호사분들이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보험심사 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수는 아니에요. 심평원 채용에서 이 자격증이 직접적인 가산점으로 크게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보험심사 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건강보험제도, 요양급여 기준, 진료비 청구 구조 같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즉, 자격증 자체보다는 그 공부 과정이 필기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이 자격증 취득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건강보험 제도를 이해하는 공부 과정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심평원 채용은 크게 필기시험과 면접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필기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바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예요. 먼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이에요. 쉽게 말해 지원자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자원 관리 능력 같은 영역에 출제돼요. 간호사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시험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직무 수행 능력 평가인데요. 이 시험은 심평원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제도, 의료정책, 보건의료 관련 지식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특히 심평원 업무의 핵심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돼요. 건강보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양급여의 기준은 무엇인지, 의료비 심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이와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마지막 단계인 면접 전형이 진행되는데요. 심평원 면접에서는 단순히 의료 지식보다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가치관과 태도를 중요하게 평가해요. 예를 들어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공익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규정을 지키면서도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이와 같은 상황 질문이 자주 등장해요. 또한 병원에서의 경험을 공공기관의 역할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를 돌봤던 경험을 단순히 환자를 많이 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거나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왔다 는 식으로 이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것이 좋아요. 결국 심평원 면접은 의료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함께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책임감과 공익적 마인드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이야기 돌아가 볼게요. 제 지인은 심사 업무 특성상 기준과 규정을 계속 검토해야 돼서 임상과는 다른 스트레스가 있지만 워라밸을 생각했을 때 자신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요. 나는 이제 의료 시스템을 더 크게 보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임상 경험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병원 밖에서도 그 경험은 충분히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루미님들이 꿈꾸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응원할게요. 그럼 안녕!